알파 6600이랑 알파 7 마크 3를 합친 풀프레임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이 알파 7C의 리뷰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현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감독입니다. 알파 7C 리뷰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바디일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풀프레임을 구매하지 않은, 풀프레임은 약간 부담감을 느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스펙이 알파 7 마크 3랑 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럼 나는 지금 알파 7 마크 3를 사야 될지 알파 7C를 사야 될지, 그 포인트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마크 3랑 스펙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 마크 3의 유저들이 서브바디로 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크 3 유저들이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기동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크리에이터인데 조금 더 가볍고 작은 짐볼들에 올린다던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M3 유저들이 굳이 갈아탈 만큼의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알파 7 S3를 메인 바디로 들이는 분들에게는 알파 7C가 세컨 바디로서 적합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파 7C를 사용해보는 기간 동안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예전부터 함께한 현대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여행 영상도 제가 알파 6500으로 찍었었고 알파 6400도 리뷰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재밌게 활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알파 7C를 사용했을 때 이전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는지 러블리비님과 함께 공원 마실도 가고 북악 스카이웨이도 다녀오면서 테스트를 해볼 시간을 가졌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제가 속해 있는 왈랄라 프로덕션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요즘 하고 있는데 슈퍼주니어 려옹님의 라이브 커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메인 바디를 S3로 놓고 서브 바디를 알파 7C로 놨을 때 두 개의 컬러가 잘 붙는지,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지고 크기가 상당히 작아졌어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작은 카메라에 대해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는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하는 상황에서라면은 저도 촬영자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카메라를 어쩔 수 없이 들고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을 때도 큰 바디들이 아니라 6500이라던가 6400 이런 바디들을 들고 갔었어요. 제 손 사이즈가 평균 남성 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손으로 딱 잡았을 때는 액기가 많이 남는 감이 있어요. 러브루비님이 들었을 때는 액기 손가락 남는 거 없이 착 감기고 촬영자의 부담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바디라고 생각을 하고, 배터리 퍼포먼스는 배터리의 형태 변화 없이 M3 유저들과 6600 유저들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바디를 드리고 싶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배터리의 크기를 유지한 채 바디를 경량화하는 과정에서 SD카드 슬롯의 위치가 기존에는 오른편에 있었던 부분들이 모두 다 왼편으로 쏠리게 됐어요. 마이크 단자, 헤드폰 단자, USB 타입C, 마이크로 HDMI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모두 한 면에 모이다 보니 알파 7 마크 3의 경우 웹드라마나 SNS 바이럴 콘텐츠나 정말 다양한 외주 작업에 활용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소리 잘 나오는지 이어폰 단자 확인하고 마이크 연결하고 필드 모니터 연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했을 때 한쪽에 모든 단자가 있는 게 안정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좁은 면적에 모두 다 위치하는 과정에서 마크 3 같은 경우엔 듀얼 SD카드 슬롯인데 싱글 SD카드 슬롯으로 변경되었어요. 촬영자의 목적에 따라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튼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기존 소니 유저들이 다 익숙하신 그런 버튼 레이아웃이고요. 노출 다이얼이 2개가 있다는 점이, 대체적으로 이 가격대의 바디들은 노출 다이얼이 3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출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야외 환경, 브이로거 분들이나 여행 영상을 실시간으로 담아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리개 우선 모드나 이런 우선 모드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3개의 다이얼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소니바디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 노출 보정 다이얼이고요. 특히 우선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니바드가 굉장히 유용해요. 돌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 헛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요. 내가 어느 정도로 노출 보정을 해서 찍을 건지에 대한 직관적인 이 레이블링이 돼 있어서 너무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추가로 이 상단에 녹화 버튼 없었으면 화났을 것 같은데 녹화 버튼 꾹꾹 잘 누를 수 있게 이렇게 위치시켜 줬고요. USB Type-C를 넣어주는 거는 이제 국룰이 되었죠. Type-C 단자를 넣어줬는데 USB PD 충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스위블 디스플레이. 사실 알파7 마크3 유저분들은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넘어오실 분들 많다고 생각해요. 마크3 뽕 뽑으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마크3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LCD 밝기거든요. 그래서 필드 모니터가 필수일 수밖에 없었는데 LCD 밝기에 있어서도 마크3 유저분들은 와 진짜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리적인 내용은 많이 다뤘으니 영상 퍼포먼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알파7C로 촬영한 다양한 후티지들을 한번 보고 올게요. 후티지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6500이랑 6400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알파7C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풀프레임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들고 다니는 노동력에 있어서는 6500, 6400 마찬가지인데 풀프레임이 주는 고성능, 거기에다가 저조도에서의 특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럽 여행 영상에서도 그렇고 사실 6500이랑 6400을 들고 다니면서 해가 진 다음에 영상 후티지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촬영을 해도 특히 제 눈에 노이즈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해가 진 다음에 촬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내려놨었는데 그 지점에서 고민이었던 분들은 이제 고민 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K 셔터 25분의 1 F4 ISO 100 노이즈 테스트 저조도 ISO 2배씩 스타 올렸어 200 5초 세주세요. 셔터를 올리면서 ISO를 낮춰줄게. ISO 12800. 오케이 24프레임 25분의 1 F4 200 기원첩 800 오케이 1600 사랑의 하트 6400 12800 오케이 오 밝다 25600이고요 너무 밝죠? 3200인데 오케이 12800 ISO 25600 두 번째 상황은 알파7 S3를 짐벌에 올린 메인캠으로 사용을 하고 서브캠으로 알파7C를 트라이폿에 올려서 촬영을 했는데 우선 색감은 같은 소니 바디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었어요. 다만 알파7C는 8비트 영상이어서 S3에 비해서는 확실히 색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 가격부터가 비교가 불가인 그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육안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작업하는 스타일이 색을 굉장히 많이 만지신다면 알파7C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색을 맞춰주는 과정 때문에 더 이상의 능력치를 이제 뽑아내지 않게 되는, 이쯤에서 멈출까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작업들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알파7 S3를 2대, 3대 이렇게 사용하는 제작자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아니다, 나는 메인 카메라 이미지로 딱 임팩트를 주고 나머지는 사실 카메라 대수가 더 많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알파7 S3 한 대를 살 바에 이거를 2대를 사거나 렌즈군을 더 확보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스펙의 경우에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슬로우 모션은 FHD 120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녹화하는 최대 500까지 가능하고요. 영상 녹화 시간에 있어서 포맷이나 규격에 상관없이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발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용해보면서 이상 증상이 없었어요. AF는 사실 소니는 정말 미쳤어요. S3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짐벌에 올려서 운용하는 그런 촬영 환경에서 1인에서 굉장히 다양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는 1인 작업자에게 있어서는 이 환상적인 AF, 이거는 탐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탐납니다. 솜털방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 항상 푸티지를 보는 게 베스트겠죠. 푸티지 한번 보고 올게요. 이번에 번들 렌즈 킷으로 나온 이 2860 렌즈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구경은 40.5mm고 28mm부터 60mm까지 f4에서 5.6까지의 렌즈입니다. 블레이드의 개수는 7개고요. 약간 장난감스럽기까지 한 정도의 굉장히 작은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면 포커스링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인데 아기자기하게 포커스링이 들어가 있어요. AF, MF 전환이라던가 이런 버튼 하나 없이 정말 렌즈만 딱 있는 깔끔한 디자인 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각에 있어서 28mm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저같이 얼굴이 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을 화각이라고 생각해요. 이 렌즈의 특이점으로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작게 압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때는 렌즈링을 돌려주시면 렌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28mm부터 60mm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경통 길이 변화를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길이 변화가 없어요. 때문에 짐벌에 올리셨을 때, 요즘은 짐벌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별도의 무게중심 변화 없이 28mm부터 60mm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알파7C의 영상 기능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생겼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고요. 오늘 영상이 이 알파7C에 관심 있던 분들에게 구매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현돌이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돌이 여러분 잘 가요. 나 때는 말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을, 진짜 좋은 시대 살고 있어. 응?